네. 네, 8월 19일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월세 전환율 축소, 두 번째가 전입세대 연령기간 확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경우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은 정말 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집 없는 서민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환으로 8월 19일 홍남기 총리는 정부 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가 전월세 전환율 축소고요. 두 번째가 전입세대 연령기간 확대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죠. 자, 먼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요거를 갖고 어떤 분은 이제 환산보증금이랑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환산보증금은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상가가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질 때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1000에 60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6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해서 원래 보증금 1000에다 더하면 7000이잖아요. 그 7000만 원을 갖고 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혹은 또는 안 받느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최근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도 만 원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참에 이제 집주인들은 전세를 좀 올리려고 하겠죠. 또 마냥 전세를 올리기 뭐하니까 그 중에 전세의 일부분을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그 서민에 대한 그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 정책을 낸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줄이겠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제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그러면 1억이 이제 4%에서 2.5%로 줄었거든요. 먼저 이제 4%를 생각해 볼게요. 1억의 4%는 얼마예요, 여러분? 4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400만 원을 12달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충 한 얼마냐면 한 33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2.5%로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억에 2.5%는 250만 원. 그걸 12달로 나누면 한 20만 원 돈이 돼요. 그럼 대충 아까 33만 원에서 20만 원 돈을 빼면 한 12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 차액을 서민의 차액만큼 서민의 부담을 이제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죠. 뭐 일단은 그 자체로는 되게 좋네요. 12만 원이 줄어졌으니까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 안 듣는 아이들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효과를 볼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갔는데 전세는 더 올라가고 또 전월세 전환율이 줄어들었으니까 과연 그게 사람들이 전월세 전환율로 갈 것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오히려 집주인들이 그냥 전세나 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또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사실은 안티처로서의 이제 조언을 여러분한테 하면 전세 사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세 사지 마시라. 그게 이제 제 조언입니다. 뭐 각자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건도 어떻게 되는지 각자 이제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는데 능력에 맞게 수도권을 벗어나시든지 좀 뭐 직장 때문에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능력에 맞게 수도권을 벗어나거나 지방을 내려가거나 해서 어떻게든 집을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안티처의 생각입니다. KB 시세를 잘 보면 서울만 그리고 수도권만 집값이 올랐지 지방의 좋은 도시는 아직도 집값이 떨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군산이나 청주나 천안 이런 데는 아직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가서 두려워서 못 사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KB 들어가서 시세를 보고 빠진 데 가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전세 사지 마시고
집을 사시라 이제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세입자의 퇴거 후 전입세대 열람 기간 확대입니다.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은 어떤 때 합니까?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누가 할 수 있냐면 실제 거기 사는 사람과 집주인만 전입세대 열람을 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어떤 세입자가 전세를 2년 살았어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냥 2년 살고 쫓겨나가는데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2년에서 4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 좋았다고 치죠. 그래서 2년 있다가 또 2년을 더 살라고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나가래요. 그런데 딱 무조건 못 나가게 하죠.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려고 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거기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고 소위 말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집주인이 거기 사냐 안 사냐를 어떻게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런 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이사 가면 전입세대 열람을 띌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어떤 세입자가 거기 살다가 나가도 일정 기간은 그 집에 진짜 집주인이 누가 사는지 확인해서 진짜 집주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 사실은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명확한 입증거리가 전입세대 열람이죠. 누가 들어와 사느냐. 요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8월 19일 날 홍남기 총리가 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니까 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개인이니까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전세 사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정부가 아무리 눌러도 살 길을 찾는 사람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전세 사는 분들한테 안티처로서 조언을 했잖아요. 제발 전세 사지 말고 능력에 맞게 집을 사시라. 타이밍은 차치하고 다른 얘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집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다른 데서도 강조했지만 집값은 복리 4%로 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로 사는 거는 지금 좋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또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서울은 부담스러워 못 산다 할지라도 지방을 보시고 또 좀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 집을 사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부의 정책 어렵지만 저의 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각자의 길을 찾아가 보시죠. 감사합니다.